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입니다. 약물 이상 반응 원내 세미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윤호주입니다. 오늘 우리 한양대학교 병원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의 원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쇼크라는 거죠. 워낙 이제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는 아주 전격적이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지금 한국 천식 알레르기 협회 이사로 활동 중인데, 여기에서 여러 전문 학회들이 같이 아나필락시스라는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대한소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가 주관을 해서 만든 슬라이드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나필락시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벌에 쏘여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집트 왕 중에 메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제 5,000년 전에 벌에 쏘여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벌에 쏘여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병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1960년대에 와서 드디어 면역글로불린 E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벌에 쏘여서 죽은 게 벌독 알레르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벌에 쏘여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지상에 이제 나온 적도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벌독 알레르기인데 이게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아주 전격적인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증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장기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가장 이제 흔한 부분이 피부가 되겠는데, 피부에서 이제 입속이라든지 귀가 따끔거리고 입술이라든지 구강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풀러 오르고 입 안이 부풀러 오르고 가려움이 오고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런 거죠. 때때로는 이제 그 삼키기나 말하기가 힘들고 심한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숨소리가 천명을 동반한 숨소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음식물이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오게 되면 모관이 좀 간질간질하다가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후두 부종도 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심장이나 혈관계에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고 이러기 때문에 혈압 저하가 오고 실신, 싱코피가 일어나게 되고 요실금도 올 수 있고요. 전신적으로는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부종, 불안감, 이런 신경 증상이 오고 소화기 증상도 많이 오게 됩니다. 구역질이 나고 설사, 복통, 구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신에 여러 장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아나필락시스가 모든 장기에 동시에 오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그러면 특히 다음에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드렸던 피부 쪽에 두드러기라든지 홍반이 일어나고 가려우면서 입술이나 구강에 부종이 오는데, 이거 플러스 호흡기 쪽으로 숨쉬기가 힘들고 숨소리가 이상해지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호흡곤란이 오고 이런 거, 혹은 심장 혈관계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실신, 요실금이 오게 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게 되면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심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되는 이런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피부를 통해서도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들어올 수 있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주사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이러한 경로가 있는데,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의심물질에 노출이 되고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아나필락시스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증상, 호흡기 증상, 심장 혈관계 증상, 소화기 증상,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아나필락시스다. 물론 이제 환자에 따라서 아주 심한 반응이 있을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피부와 호흡기, 피부와 심장, 피부와 소화기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알고 있는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이제 아나필락시스 정의 중에 들어가는데, 영아나 소아는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30% 이상 감소할 때, 성인은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시스톨릭 프레셔가 되겠죠. 그게 90mmMercury 미만, 혹은 수축기에 아마 혈압 베이스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 베이스라인에 3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혈압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아나필락시스 정의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심장 혈관계는 대부분이 이제 혈압 저하는 이제 실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땅콩 먹고 실신하는 분들 혈압 떨어지고, 게, 새우, 생선, 우유, 계란, 또 메밀이 많습니다. 메밀이 조금만 들어가도 의식을 잃으면서 혈압이 떨어져 가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개업한 의사분도 이 메밀에 대해서 춘천에 개업해 계시는데, 이분 항상 이제 나중에 나오는 에피펜이라는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때 응급으로 자기가 주사 놓는 그런 주사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많습니다. 메밀, 콩, 밀. 우리나라에 이제 독특한 게 번데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우리 번데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온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우리나라에만 아주 독특하게 먹는 식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이집트 왕 메네스 이야기했죠. 벌에 쏘여서 죽었다. 개미 이런 게 있고요. 사실 이제 병원 내에서 특히 이제 오늘 우리 특히 또 약물 이상 반응 세미나니까 해열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가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흔한 거죠. 해열 진통제 중에서는 이제 엔세이드 계열이라든지 아스피린, 항생제는 이제 과거에는 페니실린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식품이 가장 흔하고, 그 위에도 이제는 약물이라든지 곤충의 독, 또 운동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나필락시스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 자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필락시스의 과거에 병력이 있었다라는 거, 특히 원인 물질을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약물 이상 반응으로 오는 아나필락시스, 즉 아까 말했던 해열 진통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조영제, 이런 병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별도로 메모를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없었는데도 이제 처음으로 환자가 내원을 했을 경우에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하게 되면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고, 이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면역글로불린 E에 의해서 매개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피부 반응 시험을 하게 되면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페니실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일부 음식물도 IgE에 의해서 매개되는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아나필락시스 기전에 관여되는 이제 물질 검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이 IgE가 매개되는 경우에는 특이적 IgE 항체를 우리가 디텍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도저도 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데 원인을 뚜렷이 모를 경우에는 이제 원인 물질을 가지고 유발 시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가지고 유발 검사를 한다든지, 또 뭐 항생제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분이 전문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 물질, 의심되는 원인 물질을 가지고 유발 검사를 할 때는 각별하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나필락시스는 말씀드렸듯이 피부, 호흡기, 소화기, 또 심혈관계 이런 쪽에 이제 반응이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두 기관에만 올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이거는 치료가 즉각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의 치료제로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은 지금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주사용으로 처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젝스트, 에피펜 이런 이제 처방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30kg 이상은 0.3mg 에피네프린, 15에서 30kg의 체중을 가질 때는 0.15mg 에피네프린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에피네프린은 이제 그 에피네프린 하이드로크로라이드라 그래서 1ml에 1mg이 들어있어서 1대 1000으로 이제 다일루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뭐 IM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멀티플로 이제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분 간격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응급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나필락시스가 됐을 때 그 메디코 리갈 프로그램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병원에 왔는데 조영제를 쓴다든지 항생제라든지 또 이런 해열 진통제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 의료 사고다 해서 때때로 이제 시비가 많이 되는데 이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첫째는 과거에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병력 청지를 철저히 했는가, 그러니까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라는 병력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이 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히 면역글로불린 E가 매개되는 이런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이런 검사를 철저하게 했는가 검사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제라든지 항생제 또 음식물 이런 것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잘 되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디코 리갈 프로브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트에 기록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 조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물 또 약물 이런 곤충에 의해서 다양한 있죠. 피부, 호흡기, 또 뭐 이렇게 심혈관계, 소화기 이런 쪽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인 응급 조치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 요령은 역시 원인을 제거하거나 중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미 음식물이나 약물이나 주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빨리 환자를 실신을 했고 혈압이 떨어지고 숨 차고 이러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 눕히고서 의식이라든지 맥박, 호흡을 확인하고 본인 혼자 힘들게 되면 빨리 119에 연락을 하거나 주변에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에피네프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병원일 경우에는 바로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하고 시간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환자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반복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증상이 생겨서 뭐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면은 항히스타민제, 또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후두에 부종이 생기면 스테로이드 이런 걸 반드시 써야 되고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을 올려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혈압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잘 유지해주고 또 호흡곤란, 후두 부종이 있게 되면은 산소가 부족하면 저산소증에 빠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산소가 있는 경우에 바로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마스크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일 환자가 좋아지고 또 이전에 경험이 있으면 여기서 치료가 끝날 수도 있지만 2차 반응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신속하게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피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 이 뚜껑을 열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게 하면 안 됩니다. 위아래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허벅지에 외측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초 정도 있다가 띄게 되고 한 10초 정도 이 주사 맞은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응이 이제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119라든지 주위에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즉각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네프린 뭐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요. 자가주사기 잠깐 한번 사용법. 보도록 하죠. 아나필락시스란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갑작스럽게 전신적으로 중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현상을 말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아주 아나필락시스의 전신적인 원인은 아주 식품, 전격적인 알레르기 반응이고 곤충독 등이 있으며 원인은 이렇게 항생제, 식품, 해열진통제, 곤충, 조영제 같은 항생제, 약물, 해열진통제, 운동, 조영제. 온도 변화,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라텍스와 게 같이 문제가 되겠죠. 다양한 또 원인이 운동에 있습니다. 의해서도 올 수 있고 라텍스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다시 이제 두드러기, 공부하는 거죠 혈관 지금. 부종, 천명, 피부 쪽, 호흡곤란, 호흡기 쪽, 어지러움, 심혈관계, 나타나며 소화기 이런 적절한 치료 쪽으로 시기를 하는데 놓치면 치료를 사망할 수도 즉각적으로 하면 있습니다. 되는데 놓치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기 에피네프린 때문에 자가주사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아나필락시스가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하면 봐야 되고 앉거나 에피네프린 누운 자세에서 사용합니다. 자가주사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사용법, 자가주사기 사용법. 자가주사기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먼저 주사 부위인 검은 이 끝부분이 주사 아래로 부위가 향하도록 검은 쪽 끝이니까 손으로 이걸 아래로 잡습니다. 향하도록 한 손으로 반대편 치고요. 손으로 안전핀인 그 다음에 노란 반대편 뚜껑을 손으로 당겨서 이 빼냅니다. 안전핀을 노란 뚜껑을 당겨서 에피네프린 열게 됩니다. 자가주사기 검은 끝으로 검은 끝으로 허벅지 바깥쪽을 수직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세게 누릅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세게 누르는 거죠. 10초간 그리고 유지합니다.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를 합니다. 10초 대략 후에 10초간 유지하고 에피네프린 있다가 자가주사기를 허벅지에서 떼고 제거를 하고 약물이 잘 그다음에 흡수되도록 주사 부위를 주사 부위를 10초간 10초간 누르게 문지릅니다. 되면 에피네프린 되겠습니다. 자가주사 후에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면 119에 119에 전화하여 전화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고 하게 되는 거죠. 신속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앉거나 누워서 누운 다리를 자세에서 올려 안정을 혈액순환을 취하고 있게 유지하는 되면 것이 도움이 이 됩니다.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첫 주사에서부터 5분에서 신속하게 환자가 이제 호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에피네프린을 투여합니다. 이제 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쪽에 제가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개업한 의사 이야기도 했지만 메밀 알레르기가 있다. 메밀만 먹으면은 아나필락시스가 온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해외 여행을 가든 등산을 가든 외출을 하게 되면 에피펜을 가지고 다니죠. 다니는데 우연치 않게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조리하는 과정 또 다른 음식 과정에 메밀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메밀을 먹지 않는데도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조금만 섞여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야 되고 특히 음식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을 주문할 때 알려야 됩니다. 파인애플을 먹고도 아나필락시스 와서 저희 병원에 몇 번 응급실로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 칵테일로 된 주스에 파인애플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런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고요. 항상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도 가장 심한 쇼크를 일으키는 이제 반응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꼭 찾아내고 그 원인에 따라서 피해야 되면서 또 이런 불가피한 반응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19 구급대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슬라이드는 우리 한국천식 알레르기 협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아주 쉽게 만든 이제 슬라이드여서 여러분에게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약물 이상 반응 원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아나필락시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